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60대 남편이 20대 헬스 트레이너에게 완전히 정신을 잃고 집문서까지 넘기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의 아내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아세요? 트레이너와 남편 모두 단 하루 만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아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62세 강민호 씨는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만 하며 살아왔던 민호 씨는 갑자기 찾아온 은퇴 생활이 너무나 낯설고 답답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아내 박수진 씨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평생을 일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진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등록해서 운동 좀 해보는 게 어때요?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민호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헬스장이요?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운동을 해요? 창피하기만 하겠어.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60대도 다들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도 지키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좋다던데. 한 번만 가보세요. 그렇게 아내의 권유로 민호 씨는 마지못해 집 근처 프리미엄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헬스장 첫날 민호 씨는 운동복을 입고 어색하게 헬스장 문을 열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최신 운동 기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민호 씨는 조금 놀랐죠. 이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는 이곳 트레이너 한지우입니다. 밝고 청량한 목소리가 민호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고개를 돌린 민호 씨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지우 트레이너는 정말 놀라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탄탄하게 관리된 몸매에 매혹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민호 씨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 트레이너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민호 씨를 안내했어요. 회원님 나이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호 씨는 지우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젊고 아름다운 지우 트레이너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민호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 씨는 아내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헬스장 정말 좋더라고. 내일도 가야겠어. 수진 씨는 남편이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요, 여보, 꾸준히 다니면 건강에도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자신이 남편을 어떤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이후로 매일같이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우 트레이너 때문이었죠. 지우는 민호 씨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원님, 오늘도 정말 멋지게 운동하시네요. 혹시 젊었을 때 운동선수셨어요? 체력이 60대 같지 않으세요? 민호 씨는 그런 칭찬에 우쭐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관리 좀 한 것뿐이죠. 지우는 은근하게 민호 씨와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운동을 가르쳐 줄 때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민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걸었죠. 회원님은 정말 다른 분들과 달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회원님이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민호 씨는 점점 지우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는데 여기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지우는 민호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원님, 제가 보기에는 개인 PT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회원님 같은 분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민호 씨는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PT 신청할게요. 얼마죠?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반 PT는 한 달에 150만 원인데요. 회원님은 특별히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해드릴게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민호 씨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지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집에 돌아온 민호 씨는 아내 몰래 비밀 계좌에서 돈을 빼내 PT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민호 씨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원님, 오늘 운동 끝나시고 시간 있으세요? 근처 카페에서 운동 계획 상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 씨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고 둘은 헬스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지우는 민호 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민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효녀구나. 얼마나 힘들까. 지우 씨 힘내요. 지우는 민호 씨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회원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런 고민 털어놓을 사람이 회원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민호 씨는 완전히 지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그게 민호 씨에게는 엄청난 자존감 상승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 씨와 지우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둘은 운동이 끝나면 자주 카페에서 만났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 했어요. 민호 씨는 완전히 지우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점 판단력을 잃어갔죠. 지우는 계속해서 민호 씨에게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특별한 날이라 기념하고 싶어요. 민호 씨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어요.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지우는 수줍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었는데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사겠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민호 씨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지우 씨 선물은 제가 준비할게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회원님 정말 최고세요. 고마워요. 민호 씨는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아내 몰래 비밀 계좌에서 또다시 돈을 빼냈죠. 지우에게 가방을 선물하자 그녀는 민호 씨를 껴안으며 고마워했어요.
회원님 진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분 처음 만났어요. 회원님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이 젊은 여성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회원님, 제 차가 너무 낡아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요. 새 차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회원님, 제 원룸 집세가 너무 비싸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어떡하죠? 민호 씨는 그때마다 돈을 내주었습니다. 차 구매 자금으로 3천만 원, 이사 비용으로 2천만 원. 어느새 민호 씨는 지우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민호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젊은 여성과의 관계가 자신을 젊게 만든다고 착각했던 거죠. 어느 날 지우는 민호 씨를 따로 불러 아주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원님, 저 사실 큰 고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수술을 못 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민호 씨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회원님께 어떻게 이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냥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민호 씨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깜짝 놀란 척 연기를 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호 씨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 말아요. 지우 씨 어머니 수술이 더 중요하죠.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수진 씨는 요즘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게다가 요즘 들어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진 씨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산 명품 옷들이 여러 벌 있었고 향수도 고급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이 옷들 언제 산 거예요? 민호 씨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 헬스장에서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져서 새 옷 좀 샀어.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민호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행히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본 순간 수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오빠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선물해 주신 목걸이 정말 예뻐요. 오빠 센스 최고예요. 사랑해요. 민호 씨의 답장도 가관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내일 꼭 보자, 지우야. 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야. 수진 씨는 휴대폰을 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20대 여자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대화 내용 중에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집 안금고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금고 안에 있던 비상금 3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지만 수진 씨는 그냥 무너져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알뜰살뜰 모아온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수진 씨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현우 탐정은 경력 20년의 베테랑으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사람이었죠. 탐정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빠진 것 같아요. 김 탐정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은 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탐정이 건넨 파일에는 민호 씨와 지우의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탐정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분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조사해 보니까 이 여자는 이미 다른 중년 남성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이 여자는 아마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이 이 여자한테 큰 돈을 송금한 적 있나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1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수진 씨는 탐정의 조언대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수민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죠. 의뢰인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민호 씨는 절박한 마음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우에게 털어놓았죠. 지우야, 아내가 대출 동의를 안 해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혹시 제 친구 중에 서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민호 씨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위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지우는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저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오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아마 다른 남자들도 저한테 관심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호 씨는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다른 남자라니 절대 안 돼, 내가 할게. 지우 씨 전문가 친구 소개해줘.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오빠 고마워요. 오빠는 정말 최고예요. 며칠 후 민호 씨는 지우가 소개해준 서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의 40대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수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박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랑 아내분 신분증 사본, 그리고 수수료 500만 원 준비하세요. 3일이면 서류 완성됩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500만 원을 건넸고 며칠 후 위조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죠.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고객님 2억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민호 씨는 그 돈으로 곧바로 지우에게 카페 창업 자금을 주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 씨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오빠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민호 씨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변호사와 함께 지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의뢰인분 이 여자는 정과가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어요. 당시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수진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우리 남편이 속고 있다니 변호사님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의뢰인분 방금 제 조사팀에서 연락 왔는데요. 남편분이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저는 대출 동의서에 사인한 적 없는데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의뢰인분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수진 씨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건 분명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제 사인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 서류네요. 고객님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죠. 밤늦게 들어온 민호 씨는 아내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일어나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나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제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도 다 알아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는 정가자예요. 당신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당신과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충고를 하자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수진. 민호 씨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민호 씨는 황급히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어떡하죠?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민호 씨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민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든데. 지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설마 진짜로 제가 오빠를 사랑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오빠는 그냥 제게 돈을 주는 호구였을 뿐이에요. 민호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60대 아저씨가 20대 여자가
진짜 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오빠 덕분에 제가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민호 씨의 집을 찾아왔어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씨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민호 씨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우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다 말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문서 위조에 가담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도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수진 씨의 고소로 사기 및 공갈 혐의를 받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지우는 민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중년 남성 5명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우는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로 가로챘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죠. 한편 수진 씨는 변호사와 함께 민호 씨의 모든 불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모두 공개했어요. 민호 씨의 형제들, 친구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 씨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죠. 민호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사기죄와 공갈죄로 기소됐고 민호 씨는 문서 위조 방조죄로 기소됐어요. 첫 공판에서 지우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하게 지낸 것뿐이에요. 선물을 받긴 했지만 제가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우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했고 거짓으로 가족의 병환을 언급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로맨스 스캠입니다. 수진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희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제 남편의 허영심과 외로움을 이용해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범죄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민호 씨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보였고 제 아내와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어요.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우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문서 위조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지우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 씨는 법정 밖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수진 씨가 나오자 민호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신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겠어. 그 후 민호 씨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민호 씨는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했어. 내가 35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한 것들 이제야 보여. 정말 미안해.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 씨는 민호 씨를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직도 화가 나고 서운해요.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버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는 손을 들어 민호 씨를 제지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당신은 모든 통장을 제게 맡기고 용돈만 받아야 해요.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해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알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민호 씨는 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진심으로 반성했고, 수진 씨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죠. 1년 후 민호 씨는 이혼 절차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 씨는 긴 고민 끝에 그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습니다. 민호 씨는 집안일을 돕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교도소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출소 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정과자라는 낙인과 무너진 인생이었죠. 민호 씨는 때때로 헬스장 앞을 지나가면 그때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대 남편이 20대 트레이너에게 빠져 집문서까지 넘기려 했던 사건. 그리고 35년을 함께한 아내의 완벽한 복수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과 허영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둘째, 그 순간 정신을 잃으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진짜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호 씨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관심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배신당한 아픔 속에서도 35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조건부로 용서했죠.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노리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특히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수법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 씨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진 씨가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